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수급 참견러 김태성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의 수급 가장 큰 특징이라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양시장을 동반순 매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그들의 마음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들어와야 할 때 안 들어오고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날에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참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장 전에 해소되어야 할 이슈들이 좀 많았죠. 아무래도 이제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지분에 대한 이슈.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금 수급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준으로 오후 1시 기점까지 만약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나스닥이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까지 이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었는데 현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오랜만에 과대 낙폭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 유한양행 역시 연속적인 매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의 특징이 바로 금융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KB금융, 신한지주, 그 뒤를 이어서 하나금융지주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정반대 흐름 나와주고 있는 반도체 내에서 장비주가 반등하고 있죠. 한미 반도체 담아가면서 계약 소식 전한 방산주, 현대, 로템, 그리고 수출 최고치 소식을 전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계속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HD현대 일렉트릭과 삼성전기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주 특징적으로 한 종목씩 알아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의 유한양행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과대 낙폭을 보이면서 우려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현재 반등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매수의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 제약바이오 너무 힘들어요. 제약바이오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약바이오 섹터를 선택하는 순간 그 변동성은 즐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어떤 섹터의 중심은 알테오젠이 잘 잡고 있죠.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알테오젠 CEO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로자임, 그러니까 경쟁사가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알테오젠 주주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베팅을 할 만한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가 된 거죠. 더욱이 이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월 달에 굉장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섹터의 대장주가 이렇게 살아나니 여러 가지 노이즈 요소가 있었던 유한양행까지도 오늘 길게 들어서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유한양행은 오스코텍에 이제 이 기술을 공급했던 제노스코가 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시선들이 제노스코를 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노스코 상장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지금 오스코텍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만 유한양행은 해당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라도 굉장히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조정은 당연히 기회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우하향으로 인하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이셔야 된다. 하지만 오늘 알보리 플러스 펩 이쪽에 대한 강세가 조금은 더 강한 상황이라서요. 그쪽을 조금 더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조정은 기회였고 변동은 즐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오늘 체크해보고 싶은 게 화장품 섹터인데요. 9위에 아모레퍼시픽 위치해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섹터가 오늘 반등하고 있는 핵심의 이슈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다라는 말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쭉 잘 팔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의 주가는 왜 못 갔는지 함께 체크해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참 놓아주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싶어요. 아모레퍼시픽 혹은 LG생활건강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아줄래야 놓아줄 수도 없고 그쵸. 이제는 놓아줘야 된다라는
시점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참 힘든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수출에 대한 성장 속도가 작년보다 올해 도드라지게 조금은 처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서 맞는 안타까운 좀 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가의 조정이 깊게 나왔다가 어제부터 오늘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붙여주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한 속도는 차이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국 여러분들 이번에 광군제 때 소비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소비주들, 내수 소비주들 보면 코스트코, 월마트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중국보다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반도체가 아니죠. 화장품 투탑.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에 그래도 누가 더 비중국 매출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들을 지금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CNC 인터내셔널과 같이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와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쪽,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좋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골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외국인이 고르고 있는 10가지 종목 중에 본부장님의 탑픽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게임주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유일하게 게임주 하나가 있죠. 그쵸? 크래프톤을 외국인의 순매수 탑픽으로 제가 설정을 좀 해봤는데 네. 게임주는 지금 두 가지의 투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본업으로 잘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 있는 반면 두 번째, 가상화폐 시장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크래프톤은 확실한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의 어떤 게임에서의 실적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 분명히 유효하고요. 가장 큰 단점은 배틀그라운드만 있는 거 아니냐일 겁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지배력을 조금은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크래프톤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호재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 크래프톤 탑픽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과연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기관 투자자는요, 외국인 투자자와 조금 다른 모습을 반도체 대장주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역시나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KB금융, 삼성증권, 신한지주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연속적으로 동시 매수하고 있고요. 전력주에 대한 기대감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동일하죠. 한국전력까지 동일하게 매수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6번째 종목이죠. 한국전력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 타이밍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국전력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종목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려 있어서 억지로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을 종목인 것 같아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주가가 내려갈 때면 언제나 이런 키워드가 붙습니다. 강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전력의 비용에 대한 단가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위가 지나가고 해당 이슈가 지나가면 단가 인상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름 내내 전력에 대한 사용량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가을쯤 되니까 전력 인상, 단가 인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시즌인 만큼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 전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전력에 대한 최근의 추세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5% 10% 갈 때 다른 전력기기주들은 얼마나 더 많이 갈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전력에 간다고 다른 전력기기가 같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또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일단은 투자금이 굉장히 크신 분들 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포트 한 켠에 그냥 묻어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정말 트레이딩 해가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전력이 지금 기관의 순매수 순위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최근 굉장히 대거 매수하고 있는 섹터 단연코 1위는 금융주일 텐데요. 오늘 10위에 있는 신한지주 동시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가 신한지주를 많이 매수하는 흐름이 잘 안 나와 있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서 지금이라도 담아볼까? 이런 전략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손이 안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차이점은 이제 극명하게 은행주들은 올해 2분기부터 혹은 올해 1분기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한국전력은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붙어 있지만 은행주들 다수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저는 한국전력보다는 신한지주를 보는 게 맞다. 이번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빠진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근데 오히려 또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뽐냈던 게 신한지주였던 만큼 저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은행주, 금융주 좋은 건 알겠지만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임을 좀 감안을 할 때 저는 비중을 최대한 조절을 하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전략까지 포착해봤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10개의 종목 중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 뭐가 보실까요?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저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요? 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레거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HBM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규제 강도가 나올 것이냐였는데 HBM 규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HBM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즉 중국의 어떤 약간의 매출 포션이 있는 삼성전자는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전량 미국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에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까지 주가의 조정 나왔죠. 간밤에 미국의 엔비디아 올라왔죠. 그럼 SK하이닉스의 지금의 가격은 당연히 우리가 기관 매수가 들어온 만큼 우리도 한번 따라 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도 굉장히 탄력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라든지 PSK홀딩스처럼 최근에 수급 들어온 쪽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도 매수하는 SK하이닉스 우리도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과연 저희는 크래프톤과 SK하이닉스 중에 탑픽을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의 픽은요? 일단 제가 안 골랐다 그래서 선택 안 된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크래프톤을 조금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놓고선 크래프톤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적립식으로 지금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크래프톤은 앞서 이야기드렸던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게임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4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십사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손절가 3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서 우리들의 힌트와 함께 포착해봤습니다. 오늘의 크래프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태성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